지구상에 존재하는 향신료는 약 100여 종. 식물의 씨앗과 열매, 꽃과 뿌리에서 얻는 향신료는 감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향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강렬한 느낌을 남긴다. 향신료는 요리에 풍미를 더하고 맛을 뇌리에 깊이 각인시켜 그 맛을 추억하게 한다. 이러한 향신료가 세계사를 바꾸었다. 중세 유럽의 상인들은 향신료를 찾아 바닷길을 개척하고 전쟁을 벌이며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 중심에 아시아가 있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는 향신료의 섬이라 불리는 노다지였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황금보다 귀하게 여겨지던 정향과 육도구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산되었고 그것은 이 섬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 되었다. 천국의 향이라 불리는 향신료. 이 작은 씨앗에는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인도네시아. 약 2억 4천만의 인구 대국이자 3,7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섬나라다.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교도인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며 300여 개의 종족이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함께 살아간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개발도상국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어 바쁜 서민을 위한 길거리 음식도 발달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자카르타시 외곽에는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다.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주로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이 많다. 여기에 맵고 자극적인 양념이 듬뿍 들어간다. 산발은 우리나라의 고추장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양념이다. 주로 고기 요리나 볶음밥, 꼬치구이 등에 곁들이며 고추와 후추, 양파, 마늘 등을 다져서 맛을 낸다. Itu cabai pedas itu suka atau bagaimana ya? Das, suka.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또 다른 요리가 있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로 꼽히는 이 음식은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상해버리는 밥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해산물과 고기 등의 다양한 재료를 넣어 볶아낸 나시고랭이다. Ini aja, karena kan saya milih seafood karena di situ ada udang, ada baksonya, ada telurnya, jadi agak lengkap dia. 나시고랭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식 단간장인 크참 마니스. 그런데 이 단간장에 정향과 육두를 포함한 10가지 이상의 다진 향신료가 들어가기도 한다. 이름 그대로 볶음밥일 뿐인 나시고랭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향신료의 달콤하면서 매콤한 향이 간장의 짠맛과 어울려 나시고랭만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Nasi goreng, makanan khas jajanan malam orang-orang Indonesia. Fast food, jadi siap saji, jadi top markotop. rasanya enak. Mantap.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정향과 육두구 등 향신료를 이용한 요리들로 이름난 맛집이다.
외국인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인 른당과 소분뚜. 소분뚜은 소꼬리를 향신료와 함께 끓여낸 인도네시아식 전통 스프로 일종의 꼬리곰탕이다. 른당은 쇠고기를 20가지 이상의 향신료에 재운 뒤 졸여낸 것으로 향신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맛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요리들이다. Terkenal karena dagingnya sendiri lembut dan dari rasanya juga memang kaya akan rempah-rempah. Jadi menurut saya dengan ada percampurannya dengan rempah-rempah, ini rasanya juga cukup enak dan patut juga untuk orang-orang di luar yang mungkin belum tahu boleh coba juga karena salah satu dish yang favorit di Harumaya. 그렇다면 이 레스토랑에서는 향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총괄 셰프 후세안 따비오 씨는 향신료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Ada tugasnya dia sebagai aroma. Jadi kalau rasa itu dia harus ada rasanya, harus timbul rasanya, dan aroma harus timbul aromanya. Cengkeh itu tugasnya dia membuat aroma, membuat supaya dia lebih wangi, ya. Pala, tapi pala itu tidak boleh banyak-banyak karena pala ini terlalu kuat. Jadi di antara rempah-rempah, ada kapulaga, ada cengkeh, ada pala, ada star anise, itu semua mempunyai visi hanya untuk sebagai flavor, sebagai aroma saja. 일반적으로 맛은 단맛과 짠맛, 신맛과 감칠맛의 4가지가 전부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맛들은 사실 향이다. 향신료는 재료의 원래 맛을 살려내고 요리에 풍미를 더한다. 그렇다면 정향과 육두구는 어떤 맛과 향을 갖고 있을까? 정향은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려 사용하는데 흔히 치과병원에서 맡을 수 있는 상쾌하고 달콤한 향과 맵고 톡 쏘는 맛을 갖고 있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강렬한 향을 내는데 육류의 부패를 막고 누린내를 제거하며 육질을 부드럽게 한다. 육두구는 육두구 열매의 씨앗을 말려 사용하는 것으로 사향, 즉 머스크 향기가 나는 호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주로 주스나 샐러드, 과자나 커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이 향신료들은 적절한 분량을 사용할 때만 맛이 판가름된다. Kalau cengkeh itu di samping juga dia membuat aroma, dia memang ada rasa tapi pahit dan getar. Kalau kebanyakan dia jadi rasanya bukan bukan bisa dinikmati tapi justru malah rasanya nanti tidak nikmat ya, tidak medok gitu ya. Tapi kalau untuk biji pala itu sedikit saja dia sudah aromanya itu kuat sekali. Sedikit saja. Jadi tidak bisa banyak-banyak menggunakan biji pala. 적절한 분량의 사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조합이다. 향신료 각각은 강하고 독한 맛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요리 안에서 부딪히고 상쇄되며 또 다른 맛을 창조한다. Jadi kalau untuk makanan secara umum ya, jadi harus balance antara fungsi bumbu rempah-rempah dan bumbu untuk membuat rasa. 향신료가 제대로 사용된 요리는 원재료의 맛이 잘 느껴지면서도 향신료의 맛과 향도 제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향은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고 맛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다. Kalau dasarnya cengkeh memang lebih tajam ya. Pedas ya, wanginya berbeda dan aplikasinya di makanan juga berbeda. Sup iga itu asam pedas. Asam itu buat appetite, ditambah lagi dengan pedas. Jadi kalau makan ini problemnya nanti nasinya terlalu mau nambah nasi terus.
이렇게 정양과 육두구는 육식을 주로 하던 중세 유럽인들을 매혹시켰다. 소금에 절인 맛없는 고기에 질려있던 그들에게 정양과 육두구는 마법과도 같았으나 그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되었다.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순다클라파 항구. 인도네시아의 각 섬들을 연결하는 통로다. 12세기 무렵 이곳은 인도와 페르시아, 중국과 일본 등을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 항이었고 향신료와 농산물, 금과 설탕 등이 거래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항이던 이곳은 식민지 수탈의 전초기지가 된다.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찾아 인도네시아로 몰려들었고 패권을 차지한 네덜란드는 다국적 기업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약 34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다. 항구 근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 창고로 쓰던 건물이 남아있다. 창고는 모두 4개의 건물로 1685년 신축한 이후 약 90년에 걸쳐 4개로 증축되었다. 그만큼 향신료 수탈의 양이 증가했던 것이다. Mulai dari rempah-rempah, buah pala, merica, cengkeh, lada, dan banyak lainnya, komoditi perdagangan yang merupakan kebanyakan adalah hasil perkebunan dari Indonesia Timur. 이 창고는 지난 1977년 인도네시아의 해양 역사를 전시하는 해양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는데 당시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탈한 향신료들은 정양과 육두구 외에도 다양하다. 그중 유럽인들이 가장 탐내던 향신료는 정양과 육두구였다. Semua dari Indonesia. Ada biji pala dari Indonesia. Ini biji pala. Nah, kalau yang paling terkenal di Indonesia, dari Indonesia, ini cengkeh. Terkenal karena ini untuk masak bisa, untuk bumbu-bumbu yang lain, untuk campuran sigaret boleh. Gitu. Ada beberapa itu, makanya sangat terkenal dan mahal.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 16세기 이전까지 정양과 육두구는 중국과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흘러들었을 뿐 그 출처가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 가장 먼저 향신료를 찾아 나선 것은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였다. 15세기 유럽에서 후추 한 알은 진주 한 알과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포르투갈은 인도와 후추를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항해길에 나선다. (1497년)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을 출발한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후추의 생산국인 인도로 향하는 동쪽 항로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 뒤를 이어 향신료 탐험에 나선 것은 스페인이다. 1519년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포르투갈이 선점한 동쪽 항로를 피해 그 반대편인 서쪽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지구 반바퀴를 도는 모험 끝에 정양과 육두구의 생산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향신료의 섬이라 불리던 몰루카 제도를 최초로 발견한다. 그렇게 바닷길이 열리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과 네덜란드, 오스만 제국 등
서구의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몰루카 제도로 향했다.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몰루카 제도에서 정향과 육두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적도 부근의 테르나테 그리고 띠도레였다. 화산섬인 테르나테는 우리나라 울릉도 크기 면적의 약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와 고기잡이로 생활하는데 참치와 다랑어, 돔류의 생선들이 주로 잡힌다. 이곳 주민 무스타파 씨가 친구와 고기잡이에 나섰다. 아직은 배도 작고 그물값도 만만치 않아 줄낚시가 고작이지만 바다가 내는 것들로 그럭저럭 생계는 꾸려가고 있다. 비가 내려 일찌감치 일을 접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파는 대신 식구들끼리 먹기로 했다. 무스타파의 아내 나아유 씨가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오늘 메뉴는 테르나테식 생선조림. 이곳 사람들은 생선을 주로 먹는데 이 생선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육두구다. 생선의 비린맛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육두구는 껍질은 버리고 속에 있는 씨앗을 갈아서 사용하는데 요리하기 직전에 다져야만 향을 보존할 수 있다. 여기에 정향을 조금 첨가하면 매운맛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된다. Kalau pakai cabai, pedasnya langsung hilang. Tapi kalau cengkeh sama pala, pedasnya masih terasa di tenggorokan. 이번엔 다진 향신료에 양파와 붉은 고추로 칼칼한 매운맛을 가미한다. 고추와 양파의 알싸한 매운맛에 정향의 턱 쏘는 매운맛이 더해져 입맛 돋구는 양념이 완성된다. 이 생선튀김을 밥에다 곁들이면 소박하나마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이웃에 사는 아구스 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생선튀김이다. 어린 입맛에 맵고 칼칼한 양념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이곳 아이들에겐 이 맛이 익숙하고 일상적이다. Baunya harum dan enak. Ini rasanya tuh harum, juga enak. Kalau tidak pakai itu tuh cuma biasa-biasa. Rasa beda. 테르나테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향신료 농사를 짓는다. 저마다 긴 장대와 칼을 손에 쥐고 망태기까지 진 채 야자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이들. 일행의 최고 어른은 올해 78살의 달인 유수 씨.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하다. 이들의 목적지는 육두구 숲이다. 야자수 사이사이 육두구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다. 몇 달 전 수확을 끝낸 나무에 또다시 열매가 달렸다. 열매를 확인하는 다림씨. 수확하기엔 아직 이르다. 육두구는 한 나무에서 1년에 3번 수확하는데 나무들마다 수확 시기가 달라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한다. Ini masih muda. Ini kan 3 macam buah. Satu macam begini, ada satu macam muda sekali. 익은 육두구 열매를 찾아 발길을 옮기는 다림씨 일행. 이 육두구 숲에는 자기 소유의 나무가 정해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향신료 농사를 위해 자신의 경작지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숲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한 그루씩 자기 소유로 삼아 자연의 섭리대로 키워내고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나무를 찾아 이동하는 데만 1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Ini kelernya ini, kuning. Ini tua bagus. Kelernya ini kuning. keler.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코코넛 열매로 시원하게 목을 죽인다. 수령이 60년 된 이 나무는 높이가 20여 미터에 이른다. 먼저 다림씨의 사위가 나선다. 일일이 손으로 따는 것에 비하면 장대를 사용하는 게 손쉬운 방식이지만 육두구 농사가 처음인 다림씨의 사위는 아직 요령이 없다. 보다 못한 다림씨가 나선다. 9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육두구 농사를 시작한 그는 70년 동안 육두구 농사를 지어 결혼도 하고 자식들을 모두 키웠다. 중간 지점에서 열매의 상태를 살핀 후 더 높은 곳까지 거침없이 올라가는 다림씨. 나무 맨 위 20m 지점까지 올라갔다. Kalau naik di atas kemuka, yang tua, paling tua tuh kemuka di ujung, baru turun ke bawah. 아예 나무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림씨. 70년 경험의 베테랑이지만 신중하기만 하다. 장대를 정확한 위치에 대고 흔들어야만 나뭇가지가 상하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열매가 떨어진다. Tapi kalau goyang selalu, lama-lama tidak buah lagi. Cuma bagusnya gate. Itu baru mantap. Kalau digoyang, tidak buah. Jalan. 이번엔 사위가 나섰다. 딸만 7을 둔 다림씨는 자식들에게 육두구 농사를 물려주는 게 꿈이다. 다행히 사위가 가업을 잇겠노라 나섰지만 나무에 오르는 자세부터 영 어설프기만 하다. 자세를 잡고 장대를 흔들었지만 뭐하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한평생 다림씨와 함께해온 육두구 나무는 식구나 다름없다. 어설픈 장대질로 행여 가지가 다치기라도 할까. 다림씨의 속만 다 들어간다. Ini perut sekeroncong ini. Ya Allah.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도 반나절 땀 흘린 대가가 제법 풍성하다. 육두구 나무는 100살까지 살면서 약 40년에 걸쳐 열매를 내는데 1년에 1,500개에서 2,000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숲 한켠에 또다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육두구 열매를 일일이 쪼개서 씨앗과 과육을 분리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잘 익은 육두구 열매 속에는 빨간 껍질로 둘러싸인 아몬드 모양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이 바로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향신료, 육두구다. Dibuka begini, kemudian dibuka fuli begini. Ditaruh satu tempat, ini satu tempat, baru habis jemur fuli pakai karung, jemur ini pakai karung. Tuh. Boger mau ige kasa. Du boger mau ige. Du boger mau ige na. 걸어온 숲길을 또다시 되짚어간다. 이제부턴 더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향신료 또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온 육두구 씨앗들은 햇볕에 말려야 한다. 강한 햇볕에 5일 정도 바짝 말려야 좋은 향을 내는 최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육두구는 또 한 번 사람의 손을 거친다. 씨앗과 메이스라 불리는 빨간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메이스 역시 향신료로 사용되는데 씨앗보다 건조 시간이 짧아 일일이 떼어낸 뒤 따로 말려야 한다. Puli ini jemur setengah jam, matahari panas begini setengah jam aja. Jangan sampai hancur. 메이스는 육두구보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며 향이 더 오래 간다. 유럽인들은 육두구보다 고급스러운 향을 가진 메이스를 선호했고 양이 적어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1 kilo 120.000. Bijinya tergantung dari botak. Kalau botak yang bagus 70. Botak yang kedua 55. Botak yang ketiga ancur itu 40. 온 동네 아이들이 육두구 앞에 모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재미삼아 육두구 껍질을 까며 조망만한 손으로 일손을 보탠다. 이렇게 이곳 아이들은 향신료와 함께 자란다. 이 섬에는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고목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정향나무로 테르나테 섬의 자부심이자 상징이다. 현재 이 정향나무는 벼락을 맞아 꽃도 열매도 내지 못한 채 겨우 살아만 있는 상태다. 그러나 600년 전 이 섬이 세계 최대의 정향 생산국이었음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정향나무 군락이 우거진 산기슭. 무하맛 누르시는 오늘도 정향나무를 살펴보러 산을 오른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향농장을 물려받아 30년째 정향농사를 짓고 있다. 수령 20년의 이 정향나무 높이는 15m. 정향나무는 약 20년에 걸쳐 1년에 2번 5월 말에서 8월까지 수확을 한다. 수확기엔 이파리 사이에서 노란 꽃이 피는데 꽃봉오리가 활짝 피기 전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따야 한다. Buah cengkeh keluar dari ujung daun muda nih. Ini daun muda, dia keluar dari sini. Saat dia keluar sampai panen, lamanya 9 bulan. 6월 말이면 한창 꽃봉오리가 올라와 수확을 할 시기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기후로 한 달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일조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꽃봉오리가 물을까 마음이 초조해진다. Oh ini belum ada tanda-tanda keluar nih. Belum ada tanda-tanda. Kalau sudah ada tanda-tanda berarti ini dia punya warna bukan merah begini tapi warnanya biru. Itu berarti sudah ada tanda-tanda keluar buah. 농사는 사람의 손을 빌어 하늘이 지는 것이라 했던가. 과연 무하맛 씨의 정향나무는 올해도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테르나테 섬에 또 한바탕 폭우가 내렸다. 비가 그친 뒤 무하맛 씨는 걷어놨던 정향을 꺼내서 마루에 펼친다. 정향은 햇볕에 잘 말려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킬로그램당 10만 루피, 한국 돈 약 1만 원에 거래된다. 하지만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마르기도 전에 곰팡이가 펴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Kalau musim panas bagus,
itu 4 hari bisa jual. Kita tidak bisa tampung pada dia, ya, tampung semua. Kita harus ambur pada dia kayak begini, supaya angin dia bisa ini. Nanti musim hujan panas baru kita kasih keluar jemur di panas matahari. 그날 저녁 식사를 앞두고 무하마 씨가 정향을 태워 모기향을 피운다. 정향은 향신료 외에도 다양한 쓰임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강력한 모기 퇴치 효과다. Yang nenek moyang, pengalaman dari nenek moyang, mereka ajarkan kepada anak cucu.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무하마 씨의 손녀가 이가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정향을 꺼내 아이의 입에 물리려 한다. 처음엔 정향의 매운맛에 고개를 젓던 아이는 이내 울음을 그친다. 이처럼 정향은 탁월한 진통과 살균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치과 치료를 비롯한 민간요법에 사용돼 왔다. 이곳 사람들은 상처가 났을 때도 정향을 갈아 코코넛 오일에 섞어 바른다. 이렇게 다진 정향을 사용하면 통증이 완화되며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문다고 한다. 정향은 유게놀이란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력과 방부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양리적인 효능까지 갖고 있는 향신료는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중세 유럽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이었다. Jumlah dari tanaman rempah di Maluku yang paling punya nilai tinggi di Eropa, nilai jual adalah hanya 2, yaitu pala dan cengkeh. Dan nilai pala dan cengkeh di era penguasaan Portugis dan Spanyol itu jauh lebih berharga dari emas. 16세기 당시 테르나테는 세계 유일의 정향 생산국으로 국왕인 술탄은 몰루카 제도 전역과 6인이 섬 등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술탄은 지금은 족장 정도의 상징적인 권력이지만 15세기 이전만 해도 중국의 상인이 찾아와 진상품을 바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 당시 중국과 인도의 사신들이 배를 타고 이 외딴 섬까지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 정향무역이었다. 술탄은 각 나라들과 몰물 교환의 형태로 정향을 거래했고 정향의 왕국 테르나테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Di Pulau Ternate sudah tumbuh pala dan cengkeh. Nah, mereka manfaatkan itu. Juga sudah ada pertukaran antara barang antara Ternate dan Cina. Ya, sebelum Portugis datang, Cina dulu yang datang kemari. 그 질서를 가장 먼저 깬 것이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이 처음 이곳을 찾은 것은 1512년. 그때만 해도 그들은 술탄이 원하는 거래 방식에 순순히 따르는 듯했다. Ya, ternyata setelah Sultan menerima mereka untuk berdagang, ambisi untuk menguasai perdagangan cengkeh itu meluap-meluap di dalam diri bangsa Portugis sehingga mau menguasai daerah-daerah yang menguasai cengkeh itu dengan kekuatan senjata. Iya. 향신료에 대한 욕망이 한 섬나라의 평화를 위협했다. 이웃한 띠돌의 섬을 점령한 스페인의 위협을 받고 있던 테르나테는 결국 정향을 독점하려던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당하고 만다. Sejarah awal mencari negeri rempah-rempah di Maluku itu berawal ketika perjanjian Tordesillas antara Spanyol dengan Portugis yang dibagi wilayah barat dikuasai oleh Spanyol dan wilayah timur dikuasai oleh Portugis. Sehingga Ternate ditemukan oleh Portugis, dikhawatirkan Spanyol akan datang. Sehingga Portugis membangun benteng dengan menyiapkan meriam-meriam untuk menghalau kedatangan Spanyol. Dan akhirnya Spanyol tiba di Tidore
kemudian Spanyol dan Portugis harus berperang. Jadi meriam itu dibawa langsung dari Portugis oleh mereka untuk dibawa ke Ternate untuk mengamankan rempah di Maluku. 포르투갈은 술탄의 허락을 받아 테르나테 섬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다. 그들은 중국과 필리핀 등 다른 나라들의 접근을 막고 교역을 차단한 뒤 본격적으로 향신료를 수탈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웃한 띠도레를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을 무력으로 견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 섬을 서구 열강들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Cina, Jawa, Sumatera itu Melayu itu ya, itu menimbulkan keinginan Portugis untuk bisa menaklukkan Raja Ternate dengan perjanjian bahwa cengkeh sebagian besar hanya boleh diberikan kepada orang Portugis, itu jangan ke orang Jawa, Cina, Melayu dan lain-lain. Gitu. Karena berdasarkan perjanjian tadi, Sultan Ternate memberikan kekuasaan pada Portugis untuk bisa menguasai cengkeh.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당한 지 60년이 지날 무렵 술탄궁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 흔적만 남은 왕궁터엔 당시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 당시 포르투갈은 자신들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왕이었던 카이론 술탄의 목을 베어버린다. 분노한 원주민들은 카이론 술탄의 아들인 바블라의 지휘로 포르투갈에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렇게 5년간의 저항 끝에 포르투갈을 완전히 쫓아내면서 테르나테는 잠시 평화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1607년 더욱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에 이어 이 섬을 점령한다. 그들은 포르투갈이 건설 중이던 요새를 차지하고 무역 사무소를 설립한 뒤 네덜란드 총독의 이름을 따서 오란의 요새라 명명한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만든 최초의 무역 기지였다. Sehingga Belanda menguasai Ternate untuk markas dagangnya, tetapi jumlah ton untuk produksi cengkeh yang diekspor keluar itu tidak pasti, namun dibuatkan gudang khusus yang diperuntukkan untuk mengumpul semua cengkeh, yaitu di dalam benteng Oranye dibuatkan satu bangunan yang panjangnya sekitar 100 meter dan lebarnya sekitar 50 meter, itu khusus untuk gudang rempah yang ada saat ini di dalam benteng Oranye. 이 요새에서 최초로 향신료 수탈을 시작한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의 독점과 더 많은 수탈을 위해 주민들을 감금 처형하는 등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이 섬을 통치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619년 동인도 회사는 수도인 바타비아로 무대를 옮겨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한 본격적인 수탈에 나선다. 그것은 약 340년에 걸친 식민 지배로 이어졌고 아픈 상흔으로 남았다. 정양과 육도군은 지금도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며칠 전 수확한 육두구가 어느새 말랐다. 건조 상태를 확인해보는 다림씨. 잘 마른 육두구들이 투명하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Reksa ini kualitas nomor 1. Kualitas yang bagus, yang baik. Dia kering bagus. 비라도 올까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요 며칠 햇볕이 좋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상태가 좋다. 육두구는 말리자마자 시내에 있는 향신료 수집상에게 내다판다.
테르나테 중심가에 있는 향신료 수집상. 테르나테의 모든 향신료는 이곳에 모인다. 거래의 시작은 수확한 육독의 무게를 다는 일부터다. 수고한 결실을 평가받는 자리. 수십 년을 반복해도 이 순간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다행히 다림씨의 육도구는 최상품으로 인정받았다. 킬로그램당 7만 루피씩 모두 약 240만 루피.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Ya harganya bagus buat sudah puas ya. 60.000 ditambah 2.000 jadi 62.000 bagus sudah. Saya rasa senang puas. 이곳은 테르나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집상으로 섬 전역에서 수확한 육두구가 모두 이곳에 모인다. 상수기엔 하루 800kg에서 1톤 정도가 집하되는데 한 달에 4개 컨테이너 분량이 출하된다. 테르나테에서 생산하는 육두구는 약 80% 이상이 수출되는 것이다. 몰루카 제도 전체를 보면 그 생산량은 연간 2,000톤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육두구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정양과 육두구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Surabaya transit ke Singapura, transit Surabaya, berangkat ke Singapura, Chinese, India, Eropa. 이곳에 모인 육두구는 상태에 따라 분류 작업을 거친다. 크게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최상품만 수출하는데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이 작업은 마을 여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에게 육두구는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다. Begini kan tompel yang bagus. Ini akan nomor 1 punya. Nomor 1 yang ini, nomor 2 yang ini, nomor 3 yang ini, yang rusak. 400년 전 세계사를 다시 쓰게 했던 향신료는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Karena semua halmahera itu ditanam pala oleh pemerintah. Tanam pala, tanam pala, tanam pala, tanam pala. Jadi banyak pala sekarang.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신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3시간 거리인 보고르. 이곳 국립향신료연구소에는 정양과 육두구의 종묘장과 연구소가 있다. 기존의 정양나무는 테르나테와 같은 화산 토양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모든 토양에서 잘 자라고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Ya, Balai Penelitian Tanaman Rempah dan Obat menghasilkan inovasi teknologi tentang tanaman rempah dan obat. Antara lain ya pala dan cengkeh. Pertama, kita menghasilkan varietas unggul yang menghasilkan benih-benih yang unggul. Kemudian juga kita menghasilkan teknologi budidaya supaya budidaya cengkeh dan pala ini menghasilkan produksi yang tinggi dan mutu yang baik. Supaya tanamannya juga tumbuhnya baik. 한때 사양길이었던 정양농업은 정부 차원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최근 들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품종의 개발과 함께 정양의 다양한 쓰임과 판로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오일 에센스. 자카르타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이 공장에서는 정양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이파리들을 이용해 오일 에센스를 추출한다. 정향의 주 성분인 유게놀은 향신료로 사용하는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시들어 떨어진 이파리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Kita pakai daun yang sudah berguguran. Kalau daun masih hijau, kadar ignolnya lebih rendah. Jadi kita pakai daun yang berjatuhan. Tiap hari kita sapu, kemudian kita kumpulin dan kita suling. 그렇다면 마른 이파리에서 어떻게 오일을 추출할 수 있을까? 먼저 탱크에 500kg의 정향 이파리를 넣은 다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해 뜨거운 수증기를 올린다. 물보다 뜨거운 수증기를 3시간 이상 가하면 수증기가 정향 이파리를 통과하면서 이파리의 세포벽을 파괴한다. 세포벽에는 향을 가진 오일 주머니가 있는데 뜨거운 수증기는 이 오일 주머니에 담긴 유게놀 성분과 향을 머금은 후 냉각관을 통해 오일이 섞인 수분 형태로 빠져나온다. Untuk bisa dapat minyak 3 jaman untuk keluar minyak. Kalau untuk selesai bisa sampai 6 jaman. Kalau untuk selesai semua. 증류된 수증기는 다시 증류액과 에센셜 오일로 분리되는데 정향에 들어있는 휘발성 정류인 유게놀 성분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 밑으로 가라앉는다. 에센셜 오일은 아래로, 수분은 위로 뜨는데 이때 가라앉은 오일만 추출하는 것이다. 추출해낸 오일은 6번에 걸쳐 불순물을 걸러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색 또는 노란빛이 감도는 정향 에센스 오일이 추출된다. 이렇게 추출한 오일은 맵고 톡 쏘는 향과 정향과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어 해외로 수출된다. Kadar utama dalam minyak cengkeh atau clove leaf oil adalah ignol. Kalau musim bagus, standar 74 ke atas. Tapi kalau musim seperti sekarang ini hanya di bawah 60, jadi belum memenuhi standar ekspor. Oleh sebab itu, kami para penyuling belum mulai. Nanti kita mulai bulan Juni. 정향 에센스 오일은 자극적인 강한 향과 열감이 있기 때문에 극소량을 희석해서 써야 하는데 주로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에 사용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또한 집중력 강화를 돕고 근육통과 신경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를 보인다. Seperti kita di spa atau kita training fitness, taruh pakai yang citronella supaya lebih fokus konsentrasi dan untuk menjaga serangga-serangga. 육두구 역시 최근 들어 새로운 쓰임을 찾는 중이다. 테르나테에 있는 이 농가에서는 버려지던 육두구의 과육을 이용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육두구의 과육에도 씨앗과 동일한 약효화 성분이 있어 건강 음료로도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Ya, karena di dalam penelitian itu dalam biji pala itu terdapat hipotoksin, sehingga di situ dia bisa menimbulkan pengaruh untuk pengobatan kepada para yang namanya gejala-gejala seperti kanker, seperti flu, terus menambah kekebalan juga. Nah, itu fungsi-fungsinya karena dalamnya itu mengandung hipotoksinnya itu.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중세 유럽에서 육두구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고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육두구 없이 지낼 수는 없으니 만물 중 가장 유익한 것이라 칭송받았다. 이처럼 향신료는 신이 인간에게 베푼 축복이자 선물인지도 모른다. 다만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재앙으로 바꿨을 뿐이다. 아시아의 향, 정향과 육두구. 이 작은 씨앗들이 갖고 있는 톡 쏘는 매운맛 속에는 인류의 음식 문화를 한 차원 넓혀낸 힘과
욕망과 도전, 수탈과 착취의 세계사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맛이 주는 즐거움과 그 향이 주는 알싸함에 기대어 맛있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지금도 정향과 육도구는 또 다른 맛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